자, 지금 현장에 이제 정치부 구민성 기자와 또 패널 분들 모셨습니다. 먼저 상황을 좀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부 구민성 기자, 지금 상황을 보니까 뭐 방사포도 아니고 해안포도 아니고 탄도미사일을 우리 쪽으로 발사한 이게 지금 걱정거리예요? 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이죠. 동해상 북방 한계선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건 해안포와 방사포를 NLL 이남으로 쏜 적은 있지만 탄도미사일은 NLL 이남으로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합참에 따르면 군은 오늘 오전 8시 51분쯤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죠. SRBM 3발을 포착했고 이 중 한 발이 동해 NLL 이남 공해상으로 떨어졌습니다. 미사일은 NLL 이남 26km, 속초 동쪽으로 57km, 울릉도 서북방 167km에 떨어졌습니다. 공해상이기는 하지만요. 영해가 기준선에서 12해리, 약 22km인 것을 고려하면 굉장히 가까웠던 거죠. 그러니까요. 군 당국은 정확한 사거리와 고도, 속도 등의 재원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이렇게 이제 울릉도 쪽으로 날아왔기 때문에 이제 울릉도에서 경보 같은 것도 내렸을 상황이잖아요. 네, 미사일 방향이 울릉도 쪽에 있었던 탓에 공군 중앙방공통제소와 연계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에서 울릉군에 공습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군은 현재 공습 경보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만약 취소하게 되면 국민들의 혼란을 줄 수 있고 또 추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울릉도가 포함된 남쪽으로 발사한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그러니까요. 북한이 이제 남쪽으로 직접적으로 쏠 수 있다를 보여준 거나 다름없는데요. 나머지 두 발은 남쪽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추가적 상황을 대비해 경계태세 및 화력 대기태세를 격상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군은 북한의 도발 행위를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다 놀랐지만 특별히 울릉도에 계신 주민들은 많이 놀랐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경북 울릉군에 발령된 공습 경보로 섬 주민들은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5분쯤 섬 전역에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렸는데요. 사이렌 소리를 들은 섬 주민들은 민방위 훈련으로 착각이 처음엔 들었었다고 합니다. 이후 방송을 통해 북한이 울릉도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을 알고 크게 놀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황급히 지하 대피소로도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공습 경보로 인해 울릉도로 향하던 전기 여객선도 긴급 회항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포항 해양경찰서는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들에 대한 안전 조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북한은 왜 이 시점에 또 우리를 향해서 도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네, 한미는 지난 31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F-35A, F-35B 등 비스텔스 전투기 등 140여 대를 동원해 대규모 한미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훈련에 미국 해군의 로스앤젤레스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 키웨스트가 부산에 와 있는 것으로 또 확인이 됐는데요. LA급 잠수함은 이 잠수함은 미 해군의 주력 공격용 잠수함입니다. 길이는 110m, 폭 10m로 수중에서 30노트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잠수함엔 150여 명이 승조원으로 탑승하며 최대 90일까지 작전이 가능한 잠수함인데요. 이 LA급 잠수함은 전략 원자력 잠수함 추적 및 공격, 초계 항해, 특수부대 침투 지원, 순항 미사일을 이용한 대지 공격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또 지난 9월 미 해군 원자력 추진 항공모죠. 로널드 레이건함이 동해상에 전개됐을 때 LA급인 에너폴리스함이 함께 왔는데 이때도 북한이 매우 경계하고 도발까지 감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북한이 이를 빌미로 도발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 7차 핵실험이 예상되는 가운데 도발 수위를 높여 핵실험 빌미를 만든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14일 새벽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중국 당대회 기간이었죠. 16일에서 22일 전후에서는 탄도미사일을 또 꺼내지 않았다가 28일 낮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닷새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재개한 건데요.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위배하는 방식의 포병 사격 도발 및 사격 도발을 지난달 14일 하루 만에 닷새 5회 그리고 18에서 19일에 거쳐 3회, 24일에도 추가로 감행하면서 무력 시위를 이어오긴 했습니다.
예, 북한군 총참모부는 포병 사격이 남측에 있던 사격 훈련에 대응하는 군사 조치라고 이유를 대긴 했었습니다. 예.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26차례 쐈고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했는데 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보면 15번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울릉도에 지금 거주 중인 김명진 씨가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진 씨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울릉도 안녕하세요. 김명진입니다. 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공습 경보 사이렌을 처음 들었을 때는 어떠셨는지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아침에 공습경보 사이렌을 처음 들었을 때는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무엇보다도 이 경보음이 연습 상황인지 아니면 뭐 지진이나 해일과 관련된 경보음인지 네. 경보음의 의미를 몰라서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전에도 이런 공습 경보와 좀 긴급 문자 이런 거 받으신 적이 있으셨어요? 아니요, 이런 공습경보 문자는 제가 이렇게 오래 가지 않은 주민이지만은 예. 처음 들었고요. 네네. 또 지금 오늘 이웃 주민들과 울릉도에 오래 거주하신 그리고 예. 평생을 살고 계신 주민들하고 물어봐도 예. 이런 공습 상황은 처음 들었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 이제 공습 사이렌을 듣고 많이 놀라셨고 여기까지는 뭐 상황을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습 사이렌은 지하 공간으로 대피하라 이런 지시까지 내려왔잖아요. 혹시 주변에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고 다 직접 다 옮기셨습니까? 지하 대피소로? 공습경보 사이렌을 듣고 또 예. 방송이나 방송에서 나오는 안내 자막이라든가 또 네. 울릉군청 스피커를 통해서 안내되는 대피 방송을 참고해서요. 예. 지하 대피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지하 대피소로 이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지하 대피소까지 이동하기가 여의치 않은 주민들은 상당수 자택에 머물면서 또 상황을 지켜보고 그런 식으로 각기 제각기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주민들도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주변 이웃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습 경보는 다 처음 듣는 경보음이어서 그렇겠죠. 다들 놀리셨고요. 예. 요게 이제 지금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보음의 의미나 원인을 몰라서 많이 당황스러웠었습니다. 이게 연습 경보인지. 예. 그래서 지진이나 해일이면은 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그 의미를 몰라서 처음에는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이후에 이제 북한 관련 미사일 공습 경보라는 거를 듣고 당황스러운 거는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네. 북한 미사일 관련 소식이라는 걸 듣고 공포감도 사실 많이 느꼈었죠. 그랬었군요. 자, 그런데 지금이 이제 그 경보가 발령이 울린 지 한 2시간 정도 좀 넘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울릉도 주민들의 생각과 또 상황은 어떤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아침에 공습경보 사이렌을 처음 듣던 때보다는 지금은 주민들이 비교적 차분해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예, 지금 물론 이제 평상시보다는 도로라든가 이동하시는 분들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네. 그래도 이제 이후에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인지 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자택에 대기하면서 이렇게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울릉 주민 김명진 씨와 전화 연결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알아봤습니다. 자, 먼저 문성구 센터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게 차근차근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지금 이 상황을.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3발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 남쪽으로 발사했다는 거. 이게 좀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앞서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북한이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NLL 이남으로 쏜 것은 제 기억으로 처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은 매우 의도적이고 계산된 도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에 한미연합연습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호국 훈련을 시비를 걸면서 예. 외무성 대변인 담화 또 오늘 새벽에는 박정천 북한의 군 서열 1위죠. 네네. 이 명의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한미연합연습을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행위다, 도발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행위를 계속할 경우 북한을 향해서 무력을 사용할 경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성 발언을 했거든요. 예. 사실은 뭐 어제 통일부가 발표했습니다만 네. 지금의 긴장 고조 상황의 모든 책임은 북한에게 있는 겁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도발을 했고 예. 사실 북한 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서 한미가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죠. 한미연합연습도 몇 년 동안 중단, 축소 했던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예, 그러나 예. 그 기간을 악용을 해서 북한은 오히려 핵미사일 개발을 더 고도화시켰고 예. 최근에는 우리를 향해서 핵을 선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우리 군이 또 한미가 연합에서 훈련하고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결국은 북한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한미연합의 연습에 대한 반발뿐만이 아니라 네네. 모든 긴장의 원인을 남측으로 또는 한미로 돌리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여론을 야기시키고 우리 대비체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예. 그런 불순한 의도가 담겨져 있고 그런 계산된 도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계산된 도발이라는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일단 북한이 발표한 거는 그 한미의 그 공중훈련 요거 때문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하겠다라는 걸 공개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네, 일단 그 흔히 우리가 벼랑 끝 전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의 특징이 일단 얘기가 있은 후에 한 2번 내지 3번에 한 번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겨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선언만 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누구도 겁을 내지 않겠죠. 근데 언제든지 이게 행동에 옮겨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문성무 센터장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그 선후 관계를 호도하는 거죠. 지금 이 북한이 연합훈련에 제가 볼 땐 반발한다라는 것도 어폐가 좀 있는 게요. 예. 이게 공연이 이제 가만히 있는 상대를 그 자극을 한다라는 그 뉘앙스로 읽힐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연합훈련을 하는 이유 자체가 예. 북한이 금년 들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그 이 핵능력이라든가 미사일 능력을 지금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긴장이 올라가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지금 그 훈련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네. 이제는 이 일종의 각인시키자는 거죠. 연합훈련을 하면 한반도가 긴장이 올라가고 불안해진다. 이런 사인을 세계 여론에도 그렇고 우리 예. 국내 여론에도 주겠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예. 궁극적으로 북한이 겨냥하는 바는 딱 한 가지라고 봐요. 그 상황을 2009년 2월로 돌려보겠다라는 겁니다. 하노이 그 미북 협상 이전이요.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요. 예. 그 당시에 한미 연합훈련 그 유예되고 있었죠. 축소되거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이 상당히 유리한 상황에서 핵협상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노딜로 끝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의 변화를 한번 보면 네네. 그 한미동맹 결속이 강화가 되고 있고 연합훈련이 지금 정상화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은 연합훈련이 다시 유예되는 상황을 만들고요. 예. 북한은 지난 이제 3년 동안 핵능력을 더 이제 증강을 해왔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용을 하면 이제는 그 잘하면 하노이 노딜이 아니라 더 자기네들이 원래 생각을 했던 유리한 쪽의 딜을 이끄는 것이 아마 북한의 가장 궁극적인 현상에서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도발을 한 거다. 이제 이런 분석이신데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예,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가 지난 주말에 있었던 네. 정말 우리 국민이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사고로 예. 인해서 다 슬픔에 잠겨 있고 그렇죠. 또 애도 기간 아닙니까? 적어도 사람이라면 또 북한이 입만 열면 우리 민족끼리 민족 공조 이런 얘기를 해왔던 북한이 이런 기간에 이런 도발 특히 우리 NLL을 넘어서 우리 쪽으로 사실 침략 행위거든요. 이런 행위를 한 것은 도저히 어떤 이유로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군도 북한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예. 명확하게 경고를 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고요. NSC 회의를 직접 열어서 북한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반인륜적인 폐륜적인 행위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이런 행동을 통해서 남남 갈등을 야기시키고 우리 정부의 대응을 무력화시키고 예. 한미를 이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네.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하. 분명히 김정은에게
입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고 네네. 더욱더 우리 정부와 군의 대응을 신뢰하면서 예. 북한의 이런 계산된 도발은 결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입력시키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필요한 대응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네. 상황에서 가장 저희가 이 유의를 해야 될 것이 잘못하면은 이제 북한 만능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제재를 그렇게 해도 결국은 미사일은 계속 발사가 되고 또 이제 핵실험 준비도 하더라 하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사실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 지금 9월 이후로 굉장히 급발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모두 여기서 지금 녹아나고 있는 건 또 이 초조감도 엿보여요. 북한의 초조감. 예. 여간에서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 지금 쉽사리 양보를 할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네네. 수단이 제약된 입장에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주로 이제 이 미사일 도발이거든요. 예,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NLL 이 서북방의 공해 쪽에 떨어지도록 예. 겨냥을 해서 쐈다는 것 자체가 예. 기존의 미사일 도발로도 한미 공조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이거를 있는 수단 내에서 예. 짜내다 보니까 지금 NLL 이남이라는 네네네. 이 목표가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거는 현재 한반도의 긴장 관리 분명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긴장이 지나치게 고조가 되다 보면요. 예. 미국이 중간 선거 이후에 이 한반도 상황 관리를 한국한테만 맡겨놔서는 한계가 있겠구나. 그럼 미국 간에 협상을 해볼까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우리 사회도 그렇고 미국도 이게 아무리 해도 북한은 핵 포기 안 할 것 같고 결국은 이 긴장만 높아질 것 같으니까 이제 조금 양보하더라도 협상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아마 가장 큰 일반적으로 궁금해할 건 북한이 이렇게 반발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예정되는 한미 연합 훈련 계속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의문일 거예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해제를 해야 되는 것이 한미 양국의 연합 대비 태세고 확장 억제 능력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확장 억제 관련해서 이거를 실무화하기 위한 조치들 중에서 지금 여러 가지 조치들, 진보된 조치들이 나오고 있지만 네. 앞으로 전술핵 문제라 재배치 문제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예. 이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요. 예. 한미의 재래 전력하고 예. 그다음에 전략 자산, 그다음에 연합 훈련입니다. 이 부분들을 먼저 분명히 굳건히 해야 예. 북한이 그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도발을 감행할 생각을 그리고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형태의 도발의 연장선상에 모르겠지만 전혀 다른 더 위험한 도발을 할 수 없게 억제하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를 예. 국내적으로도 차분히 설명을 해나가야 되고 특히 이게 대미 협의에서도 강조가 돼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지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일단 먼저요. 이 군은 이 북한이 북방 한계선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해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먼저 발언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접에 떨어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음. 우리 군은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함. 예, 자, 지금 상황이 이제 우리의 대응은 강력한 대응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차 박사님께서도 언급해 주신 것이 더 위험한 도발. 지금 계속 도발했는데 우리 쪽으로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 자체. 울릉도로 날아가다가 지금 조종해서 그 앞에서 떨어뜨렸다는 것 자체. 이거보다 더 위험한 도발이 더 뭐가 있습니까? 전면전 아니군요. 예, 사실은 2010년으로 돌아가면 12년 전이죠. 네네. 12년 전에 북한이 3월 달에 우리의 천안함을 그렇습니다. 북침하는 도발을 했고요. 예. 그리고 그해 11월에 연평도에 포사격을 했습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이죠. 네네. 그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해서 우리 해병 장병들 일부가 전사를 하고 예. 민간인들도 사망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연평도는 6.25 전쟁 당시에도 포격 한 번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연평도가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도발로 포격을 당했는데 네네.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북한의 도발 행태를 보면은요. 그때 우리가 북한의 도발 이후에
한국 우리 국방부에서 군에서 발표한 내용으로는 북한이 만약에 이런 도발을 할 경우 예. 도발의 원점과 그다음에 지원 세력과 지휘 세력까지 네네. 완전히 응징을 하겠다는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미가 정전 시에도 북한의 이런 도발이 있을 경우 주한미군 전력이 함께 대응하도록 그렇게 한미가 합의를 했습니다. 예. 자, 그렇게 된 뒤로는 북한의 도발 양상을 보면 이 도발의 원점이 노출되는 그런 도발을 삼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그동안 직접 맞대응 도발을 했을 때 북한의 피해가 훨씬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5년에 도발이 한 번 있었습니다. 비무장지대에 북한이 목함지뢰 도발을 심어놓고 네네. 가면서 우리 장병 2명이 이제 다리가 절단되는 그런 이제 피해가 있었는데 있었죠. 예. 그때 당시에 우리 군과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을 했죠. 예.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육사 합의서에 의해서 중단했던 네네. 대북 심리전 확성기를 다시 틀고 북한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 북한이 그걸로 인해서 김정은이 정말 우리를 향해서 경고를 하다가 그게 먹히지 않자 네. 2명을 내려보내서 2+2 회담을 하고 거기에서 북한 도발에 대해서 사과하는 예. 우리 합의서에 사과 문구가 들어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는데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차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예. 북한이 뭔가 우리 한미연합연습 비질런트 스톰 5년 만에 재개된 거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를 향한 직접적인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예. 그런 도발을 한다면 우리도 그걸 좌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멀리 예. NLL을 조금 넘어서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이런 형태의 도발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를 흔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것이 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끝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연합연습이 금주에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네네. 또 금년에 계획된 연습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므로써 한미가 계획된 그런 것들을 못하게 예. 우리 여론을 자극을 해서 이렇게 못하게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북한의 이런 무모한 도발을 억제하고 응징할 수 있는 네네. 대비 태세를 계속 높여나가는 것이 아. 우리 기본적인 대응이라고 봅니다. 자, 대비 태세를 하고 엄정한 대응 또 강력한 응징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어떤 것들이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리고 거기에 되면은 아까 문 박사님께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 그래야 이제 이걸 그 일종의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막 엘리베이션이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응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그런 방법에 차 박사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능력 면에서는 예. 그런 능력을 갖춰놓는 게 중요하고요. 능력에선 예. 이걸 구사하는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구사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지금 하나 보통 이 착각을 하는 것이 예. 이 한반도를 이 중심으로 해서 이 전력이 한미 양군 전력이 늘어난다든가 이렇게 하면 불안하다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사실은 도발이 억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예. 북한이 이제 지금 이 10월 중순경에는 포사격 훈련을 계속했어요. 그렇죠. 계속 훈련을 하다가 지금 이 비질란트 스톰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전력들이 전개가 되니까 이제 포사격 훈련을 하다가는 이게 그러니까 북한도 뒷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충돌이 발생했을 때.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 세 발을 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사실 이거는 오히려 긴장을 올리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이게 전반적으로는 대비 태세를 강화한 가운데서 예. 일단은 정치적으로는 의지를 과시를 하지만 네네. 실질적으로는 북한이 오히려 바라는 게 그렇게 긴장이 올라가는 거기도 하거든요. 긴장 고조시키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긴장 예. 긴장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예. 다시 말해서 꼭 상대방이 지금 상대방은 미사일 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사실은 이런 목소리로부터는 조금 자제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예네. 그러나 지금 얘기했듯이 그게 예. 만약에 예정된 훈련이라면 예정된 훈련의 범위 내에서는 할 거는 다 해야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지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어제 이제 미국의 이제 F-35B 4대가 군산 기지에 착륙을 했단 말이죠. 한국 지상 기지 첫 전개입니다.
이런 것들은 북한에 좀 압박하고 지금 이런 도발에 대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계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서로 간에 또 그 맞대응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예, 이제 한미 간의 이 훈련은 지난 5월 21일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윤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예. 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서 동맹을 복원한다. 그다음에 그동안 북한의 핵 문제를 대화로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 협상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예. 그동안 우리가 한미가 연합으로 했던 3대 연습 있지 않습니까? 키리졸브 포리글, UFG 이거 다 중단했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지휘소 연습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예. 이거는 모두 다 이 대화를 통해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북한을 배려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오히려 북한은 그걸 악용을 해서 핵미사일을 고도화시키고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한미가 특히 미국은 우리에게 핵 우산과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오히려 비핵화는 안 되고 연합연습은 축소되고 대응은 약화되고 북한의 위협은 훨씬 고도화되고 네네. 이걸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연합연습을 정상화한다. 예. 그리고 북한의 위협에 상응해서 전략자산 전개를 늘려나간다. 예. 확장 억제를 고도화시키면서 이 협의체를 가동한다. 네네. 이런 것들이 지난 5월 달에 다 합의가 됐고 예. 발표가 됐고 북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걸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는 훈련이거든요. 네네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의 도발의 양상이 과거와 좀 다른 점이 과거에는 한미연합연습을 하거나 네네. 미국의 중요한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했을 때는 예. 도발을 조금 자제하는 양상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금년 들어서는 로널드 레이건 호가 들어와서 한미연합 해상훈련, 한미일 대잠훈련 예. 진행되는 동안 미사일을 쐈고 특히 일본 열도를 넘는 화성 12형을 쏘기도 했거든요. 네네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연습이 진행되는 동안 또 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이런 겁니다. 사실은요. 북한은 뭐 한미가 북한을 공격한다 얘기하지만 네네.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예. 한미가 북한을 먼저 공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 북한은 수많은 도발을 하고 우리를 피해를 주고 공격을 했지만 예. 한미가 먼저 한 건 없어요. 지금도 한미가 먼저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김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오든 그다음에 대규모 항모 전단이 오든 북한이 직접 물리적 공격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F-35A든 B든 오더라도 그것이 자기들에게 직접 공격은 아니라는 걸 아니까 알고 있다. 지금 도발도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도발이 아니라 이 가까이에 도발을 하면서 예.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긴장을 고조시켜서 예. 우리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고 아하. 또 여론을 악화시키는 예.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네, 말씀해 그리고 주시죠. 오히려 지금 앞으로 경계를 해야 되는 건 이렇게 긴장도가 올라갈 때 주로 이제 우리가 전략무기 위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방에 있는 장병들 같은 경우에도 네네. 지금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 예. 이게 긴장 상황이 굉장히 오래되거든요. 그렇죠. 누구도 오랜 긴장 상황을 그렇게 감내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경계태세가 풀어질 수도 있고 이때 아마 북한이 전혀 예상치 못한 2015년도의 그 목함질의 도발처럼 그 특정 지역에 대한 포격이나 이렇게 대규모 인원을 살상할 수 있는 것보다 예. 소규모의 인원을 대상으로 한 아주 전통적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면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예. 특히 전방에 있는 이 각 부대장들 같은 경우에 일단은 이 전술적인 면에서 가해지는 도발에 대해서는 지휘관 재량권을 확대를 해줄 필요가 있고 예. 두 번째가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지만 네. 장병들 그 긴장도 적절한 선에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조치가 함께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자, 우리는 이런 도발에 대해서 알고 있고 우리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성명이 나온 게 없는 거로 지금 보이는데 아직은 미국의 반응은 나온 게 없어요. 중간 선거도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 미국은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미 금년에 미국이 이제 이 한미 정상 이 공동선언도 5월 21일이죠. 예. 결국 이 대북 정책과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의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걸 동맹으로서 지원하고 네. 이제 그다음에 함께 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다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간 선거도 있지만 금년 초부터 걸리는 가장 큰 대외 정책상의 문제가 우크라이나 지금 그렇죠. 예. 전쟁 문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긴장이 지나치게 고조되는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국인 한국이 적절하게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네. 주도권을 가지고 긴장을 관리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북한에 대한 대비 태세는 분명히 더 강화를 시키면서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지를 표명을 하되 마치 이렇게 상대방이 한 방 하면 나도 한 방 이렇게 주고받는 듯하게 해서 오히려 북한의 긴장 강화, 예. 긴장 고조 전술에 말려드는 거는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 미국 내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까 있는 미국 내의 피로감이에요. 결국은 북한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좀 타협해야 되지 않는가, 여기를 경계할 필요가 있고요. 예. 오히려 이게 북한도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고 북한도 지금 내구력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점을 꾸준히 설득을 해나가야 됩니다. 네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또 하나 강조를 해야 될 것은 지금 오히려 재래 전력이라든가 이런 면을 통해서 그 북한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 북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자꾸 도발을 하니까 한미 간의 확장 억제력은 더더욱 강화가 되더라. 이런 걸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바로 북한이 만약에 핵하고 미사일을 사용할 경우에 우리는 이런 자산까지를 동원할 수가 있다라는 걸 보다 가시화하는 예. 이런 것도 지금 워싱턴과 협의가 돼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제 글쎄요, 우리 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아주 이례적인 일도 있었습니다만 다 모두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이제 7차 핵실험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7차 핵실험은 시기만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이제 미국의 대응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최근에 미국이 이제 NPR 핵태세 검토 보고서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고 네. 북한이 만약에 미국과 동맹을 향해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예. 공격한다면 북한 정권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시나리오는 있을 수 없다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예. 아마 오늘 도발에 대해서 미국의 공식 논평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미사일이 우리를 향해서 물리적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미국도 유념을 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어쨌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명백한 도발이고 네. 한반도와 주변국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는 일이다라고 예. 하는 것을 규탄하면서 예. 중단을 아마 요구할 겁니다. 아마 마침 지금 우리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한미 SCM 또 MCM을 위해서 예. 워싱턴을 방문하고 있고 북한의 이런 도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공동으로 이 상황을 인식하고 파악하고 네네. 공동 대응 방안을 아마 이번 성명을 통해서 또 발표를 할 거예요, 조만간. 예.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북한의 고도화되는 이 미사일,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라든지 한미연합 대비 태세를 고도화하기 위한 그런 대비를 아마 이번 회의를 통해서 예. 협의하고 그것이 발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의 잘못된 판단 이런 것들에 대비 이 메시지를 줄 텐데 7차 핵실험 관련해서는 네.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며칠 안 남았는데 이 미국이라든지 우리 국정원에서도 그 이전에 아마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이전에 중간선거 이전에 중간 선거 이전에 그렇다면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제가 김정은이라 하더라도 다 노출된 이 시기에 한다면 정치적 효과도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7차 핵실험이라고 하는 카드는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서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우리 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우리의 대비 태세를 약화시키기 위한 예. 그런 불순한 도발, 다른 형태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실책 실험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요. 과연 언제 하느냐에 우리가 계속 촉각을 곤두세우다 보니까 이 시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 지나치게 거기에만 몰입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7차 핵실험 분명히 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래야 신형 탄두를 설계하고 핵 그 소형 탄두를 한정하고. 양산 체제에 들었으니까요. 예. 분명한 거는 그런데 네. 지금 9월 이후의 상황을 보면 마치 지금 우리가 사회는 북한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춰놓고 네네. 지금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다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지는 그렇지도 않은 않아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준비가 안 북한이 된 지금 것일 수도 있다. 왜 저렇게 급하게 할까? 아. 그다음에 왜 지금 탄도미사일 위주로 발사를 할까를 보면 북한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는 겁니다. 첫째는 예.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7차 핵실험 이후에도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럼 그 다음 뚜렷한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건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이게 결국 북한이 핵을 계속적으로 양산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한다는 거에 위주가 돼야지 저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 저거 어떻게 하면 막을까? 저거 언제 할까? 이거는 사실은 오히려 지역적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도 잠깐만요. 지금- 잠깐만. 예, 예, 저희가 예. 좀 국방부에 이제 취재 기자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좀 업데이트된 상황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요 사상 처음으로 북방 한계선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한 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속초 동쪽 57km 지점에 떨어졌고요. 다른 한 발 울릉도를 향해 날아가다가 167km를 앞두고 공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군은 울릉군에 공습 경보를 발령했는데 공습 경보 발령도 6년 9개월 만입니다. 자, 국방부 취재 기자 윤동빈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 기자, 미사일 발사 상황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8시 55분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지점은 북한 강원도 원산이었고 3발의 미사일은 각각 NLL 이남 26km, 속초 동방 57km, 울릉도 서북방 167km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진 곳은 모두 공해상이었는데요. 북한이 NLL 남쪽, 우리 영해 바로 근접해서 미사일을 쏜 건 분단 이후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북한은 이 외에도 다종의 미사일을 동서해로 10여 발 이상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행 거리와 고도 등 정확한 재원은 군 당국이 파악하는 중입니다. 특히 3발의 탄도미사일 중 한 발은 울릉도를 겨냥해 날아가고 있다가 사거리를 일부러 짧게 해 167km를 앞두고 공해상에 떨어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군 당국은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울릉군 공습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습 경보는 지난 2016년 2월 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백령도, 대청도 지역에 발령된 이후 6년 만입니다. 자, 북한이 이제 미사일 발사 전에 성명도 냈는데 한미 공중연합훈련에 대한 이 반발 때문인 것 같아 보이는데 한미연합훈련 기간이 북한이 이런 고강도 도발을 한 것 아주 좀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한미 군 당국이 지난달 31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진행하는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군 당국은 F-35A, B 스텔스 전투기와 EA-18 그라울러 전자전기 등 최신의 전투기와 정찰기 240여 대를 동원해 대규모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정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오늘 미사일 발사 직전 한미가 북한을 겨냥해 무력을 사용할 경우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특히 이번 한미연합훈련 비질런트 스톰 명칭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했는데요. 박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990년대 초 이라크를 침략할 때 사용한 데저트 스톰, 즉 사막 폭풍 작전명에서 본딴 것으로 볼 때 침략 훈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외무성도 전날 대변인 담화에서 이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언급하며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최근 들어 특이한 점은 북한이 과거처럼 한미연합훈련이나 미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훈련에 동원된 F-35 계열 스텔스 전투기들은 북한 방공망에 적발되지 않고 언제든지 평양 주석궁 위에서 전술 핵탄두를 투하할 수 있는 전략무기입니다. 또 이틀 전에는 미 해군 7함대 소속 LA급 원자력 잠수함 키웨스트함이 부산항에 입항해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미 동맹의 훈련 기간이나 전략자산 전개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도발을 감행하는 건 그만큼 핵 무력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9월 미 항공모함 한반도 전개 기간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군이 이제 엄정 대응을 강조를 했잖아요. 우리 군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네, 우리 군 당국은 아직 대응 수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 군이 전략무기를 전개하거나 탄도미사일 대응 사격 등을 할 때에는 먼저 진행하고 나서 상황이 종료된 뒤에 취재진에 전파합니다. 이례적인 탄도미사일 도발이었던 만큼 우리 군도 현무 계열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대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합참은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 군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직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NLL을 침범한 이번 도발은 실질적 영토 침해 행임을 분명히 하면서 신속한 대응을 지시를 했는데요. 참석자들은 국가 애도기간 중간에 감행된 이 도발, 인륜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북한 정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홍현지 기자,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전 9시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조문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소식이 알려지자 굳은 표정으로 용산 청사로 돌아온 직후 긴급 NSC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NSC를 직접 주재한 건 지난 5월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두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북한 도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을 침범해 자행된 미사일에 의한 실질적 영토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도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할 것을 지시하면서 군이 만반의 태세를 유지하고 향후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NSC 참석자들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우리 영해 인근에 낙탄된 유례없는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군사 합의 등을 위반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특히 이번 도발이 국가 애도 기간에 감행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륜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북한 정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자, 조금 더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센터장님, 어제 이제 북한 외무성의 이제 대변인 담화를 보니까 우리의 이제 호국 연습 뒤에 지금 비질런트 스톰이 시작된 거, 요게 이제 문제라고 하면서 보다 더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를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죠. 보다 강한 다음 단계 대응, 뭐가 가능한 겁니까? 그럼 북한으로서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방금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북한이 이제 금년 1월 이후에 뭐 국제음속 미사일이라든지 다양한 미사일 도발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북한이 화성 17형, 북한이 자랑하는 괴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도 북한이 발사 실험을 했거든요. 그렇죠. 모라토리움을 깼기 때문에. 예. 따라서 앞서 언급된 대로 추가 핵실험이라든지 예. 추가 ICBM 발사라든지 예. 또 SLBM 발사라든지 그런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아까 차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성동격서형 도발을 할 가능성도 예.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과거에도 북한이 그런 도발을 했었죠. 우리 GP를 향해서 기관총 사격을 한다든지 예. 이런 이 불의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이전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북한이 언제 핵실험을 하느냐 하는 것에 관심이 많지만 예.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런 핵미사일 도발을 하고 그 책임을 우리 쪽으로 전가를 하고 예. 자기들의 핵미사일 도발을 핵 개발을 이 명분을 축적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저는 이제 이 즈음에서 북한이 이런 핵미사일 도발을 강화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그러면서 지금 한미연합연습을 문제 삼고 있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저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습니다. 당장은 김정은이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핵미사일을 통해서 예. 긴장을 고조시켜서 내부적으로는 결속을 시키고 예. 남측은 분열시키고 남측 대비태세는 약화시키고 자기들의 역량은 고도화시키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보면 북한의 노동당 강령에 명시되어 있는 예. 대남 공산화 전략, 이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네. 유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한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미연합연습, 우리 자체적인 연습을 계속 시비를 걸면서 네네. 이걸 못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 그런 의도가 계속 깔려 있었고 지난번 2018년 김정은이 네. 비핵화하겠다고 한마디 하면서 그걸 중단시키면서 재미를 한번 봤어요. 아하하.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을 다시 이끌어내기 위한 예.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뭐 탄도미사일을 NLL 남측으로 20여 킬로미터 네. 쐈지만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방법으로 또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구민성 기자, 지금 얘기 나오는 거로는 뭐 확인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쪽으로 발사한 울릉 쪽으로 온 거 말고 또 다른 쪽으로도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나 봐요? 네, 북한은 이미 알려진 동서해상으로
발사된 그 탄도미사일 3발 외에도 예. 오늘 총 합해서 10발의 다종 10발. 미사일을 최소 1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예. 미사일 발사 지점은 원산 일대를 포함해 다수의 지역에서 나눠서 분산해서 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은 지난 6월 5일 이렇게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섞어서 쐈는데 그때도 섞어서 쐈는데 네네. 10발 이상을 이렇게 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죠. 서해상으로 쏜 미사일 오늘 서해상으로 쏜 미사일 중에는 NLL 이남으로 예. 내려온 건 없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차 박사님 지금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북한이 이제 우리 쪽을 향해서 네네. 그 무력 시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 좀 와중에 있다. 이렇게 네네. 분석한 데는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고조시키고 있는 이 상황은 도대체 노리는 건 뭔지, 그렇다고 그게 달성될 수 있는 건지, 네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건지를 좀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지금 북한이 바라는 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핵 미사일 능력에서는 한국보다 위다? 우위에 있다라는 걸 자랑하기 위한 게 첫 번째 목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미 그 한반도 전역은 북한의 핵 미사일 그 사정권 아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남북한 관계에서 북한의 주도권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범위 내에서만 예. 남북 협력이고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한국에 대한 메시지고요. 네. 두 번째 미국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는 지금 핵 보유국을 향해서 차근차근 나가고 있고 이제는 핵을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체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비핵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그 북한이 얘기해서 핵 군축 협상을 하자라는 이제 메시지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 국내하고 세계죠. 결국은 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은 모두 한미가 먼저 긴장을 줘서 특히 연합훈련을 하게 되면 한반도가 시끄러워진다. 그러니까 이거부터 중단해야 된다라는 지금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던지고 있는 거고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 예. 않습니까? 이 심리 중에 하나가 이제 한미 간에 결과적으로는 이견을 생기게 만들겠다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예. 중간 선거 끝나고 그 이후까지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 정리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모든 역량을 집중할 여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겠죠. 예.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게 되면 결국은 한국의 그 한반도 문제 관리 능력에 대해서 회의감을 품게 되겠죠. 의구심을. 그게 바로 이제 동맹이 처음에 이제 이 분열이 되는 첫 번째 전조고요. 네네. 두 번째는 아까 미국 사회 내에서 야 이제 타협하자. 이런 안들을 계속 만들어내게 되면 그게 다시 국내로 들어와서 국론 분열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조정하자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 아무리 흔들어봐야 소용없다.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사실 북한의 가장 또 하나의 목적 중에 약 올리겠다라는 것도 있어요. 계속 왜냐하면 예. 지금 내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미연합 지금 뭐 일부 전문가들 분석하는 게 핵 능력이 우위에 있다라는 핵 능력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그건 이제 한국만 놓고 볼 때는 그렇고요. 예. 한미의 연합 전력을 생각했을 때는 나름대로 연합 훈련이 시작되는 그 대응 전력이 가동되지 못하는 그 틈새에다가 지금 도발들을 해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비 태세는 가동을 하되 쉽게 얘기하면 북한이 발목을 잡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결국 이러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까지 생겼다라고 하는 걸 그런 그 북한의 전술에는 말려들지 않도록 예. 또 적절한 그 긴장 관리 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아주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 이제 적절한 긴장 관리 요게 중요한데 글쎄요. 뭐 미사일을 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응하겠다고 발표하고 대응 사격하고 이런 거야 상관없지만 아까도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만 목함지뢰처럼 어떤 특정 지역에 국지적으로 하는 도발 이런 것도 상상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그 최고조로 긴장 관리를 높이고 있다면 말이죠. 예, 뭐 극단적으로 가면 자기들이 입을 피해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그런 도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자기들이 목표했던 바를 얻고자 하는 네. 그런 이제 도발 행위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도 상당히 어떨 때 보면은 비합리적이고 무모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저들도 자기들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 어떤 피해를 입게 될지도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보면은요, 북한이
지금 넘어야 할 선을 사실 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대응, 특히 이제 9.19 군사 합의를 노골적으로 지금 파기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우리가 먼저 남북 간의 합의를 선파기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지금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예. 그런 과거에 2015년이나 2010년에 있었던 그런 도발과 같이 예. 우리 군이나 우리 국민에게 예. 이 인명에 피해를 주는 그런 도발을 한다면 예. 사실은 그렇게 된다면 2018년 당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한 4.27 선언이라든지 예. 9.19 평양 선언이라든지 이런 합의들이 사실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하. 그렇게 된다면 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예. 그러면 2018년 5월 1일부로 중단됐던 이 남북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대북 심리전을 그동안 중단을 했는데 네. 이것을 우리는 더 이상 중단을 이어갈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예. 사실은 북한이 이렇게 핵미사일을 고도화시킴으로써 김정은의 업적으로 부각을 시키고 그걸로 북한 내부의 어려움을 무마시키고 결속하는 네. 그런 이유로 사용을 했는데 예. 만약에 대북 심리전이 재개가 돼가지고 북한 주민들에게 이런 실상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면 김정은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김정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상황 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압도적인 대비 태세를 갖춤으로써 북한이 감히 도발하면 거기에 대한 응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것. 네.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도발을 하면 응징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은 지금 여태까지 쭉 해왔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 그렇죠. 안 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도발 수위를 예상치 않은 이례적인 도발로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뭐 어떤 대응이 그럼 적절하게 그 공포를 느낄 수 있을 만한 대응이 네, 되는 간단하게 겁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예. 결과적으로는 그 우리 보복 자산이라든가 네네. 아니면 재응 자산은 충분히 증강을 시켜 놓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게 지금 북한이 먼저 그 포사격을 한 발을 했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한 발을 못 쏘면 비겁해지는 것 같은 그런 건 아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고요. 결국은 지금 북한이 아마 가장 무서워하는 건 이걸 거예요. 결국 계속 도발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는 주한미군 전략자산도 정기적으로 이제 이 배치가 되기 시작을 하고 경우에 상시화되고 따라서 더 증강이 될 수가 있고 이제는 확장국제 공약에 의해서 어떤 자산도 이제는 동원될 수 있다라는 쪽의 합의까지가 나오더라. 예. 이걸 보여주면 오히려 이게 확실한 교훈이 되는 거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물리 충돌에는 물리 충돌로 대응한다는 이게 아마 북한이 가장 또 쉽게 우리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물리 충돌을 할 때 우리도 이런 자산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 좋은데 어떤 식으로 그거를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가령 이런 겁니다. 가령 북한이 사격을 해서 NLL을 넘었다라고 해서 예. 우리도 군사분계선 인근에 갈 수 있는 이런 그런 것은 아니다. 사격을 가게 되면 이건 똑같아져. 우리 능력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화력 시범이라는 이런 거는 지금 똑같은 시기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보여줄 수가 있고요. 특히 또 훈련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능력 과시가 가능하다라는 예. 거죠. 우리는 거의 정전시 교전 수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면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대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뭐 NLL 이 20여 킬로미터 지점의 남쪽에 이제 떨어졌다고 했는데 아직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예.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이 예. 우리 측을 향해서 포사격을 직접 하고 우리가 피해를 발생하면 즉각 우리는 대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 군에서도 그런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예. 우리의 대응이 확고하다고 하는 것, 평소에 대비 태세 확고하고 북한이 그렇게 하면 자기도 반드시 2배, 3배 이상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예. 그런 것을 입력시켜주는 것. 예. 그것이 중요한데 저는 2010년에 우리의 그런 대응,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도발의 원점과 지원 세력과 지휘 세력까지 네. 압도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그런 대비 태세가 갖춰져 있다고 하는 이런 우리의 일관된 원칙이 예. 북한이 이후에 원점이 노출되는 도발을 막는 그런 이 힘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도발의 유형도 결국은 그 항상 그 이 도발이나 이런 거는 그 도발을 하는 쪽이 도발 지역과 시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막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도발을 하는 쪽에서 바라는 거는요.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긴장감과 무력감이에요. 예, 예. 마치 내가 온갖 도발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북한도 지금 나름대로 자기들이 그 가진 범위 내에서 보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도발 유형을 선택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기상천외한 도발이 이걸 가지고 전전긍긍할 필요는 없어요. 도발을 할 경우에 예. 지금 만약에 우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가면 교전 규칙에 따라 대응하면 되는 것이고 무력 시위가 있을 때는 그만큼 오히려 대응 자산은 증강된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예. 자,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북한이 지금 도발 최고조로 긴장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 오늘 그 울릉도를 향해서 속초 앞바다에 미사일로 발사한 상황입니다. 지금 대응 자체는 글쎄요, 뭐 맞대응하는 것은 교전 수칙에 의해서 하긴 하겠지만 이제 박사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글쎄 1이면 1 대응하는 것들이 어떤 교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글쎄요. 그렇다면 미국이라든가 이쪽에서도 이제 우리 상황을 주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이라든가 글쎄요. 서방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미국은 입장은 지금 어떻다고 이해를 저희가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네, 이제 미국은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죠. 네. 첫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특히 핵 개발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다.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 평화를 깨는 행위다. 예. 따라서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는 얘기고 만약에 추가 도발, 네. ICBM이라든지 또는 추가 핵실험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 된다.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비태세를 모든 방안들을 한미일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 지금 뭐 미국의 공식 입장이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미국은 지속적으로 그런 입장을 밝혀왔고 예. 특히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우리 예. 내부에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라든지 핵공유 또는 자체 핵무장론 예. 이런 문제 이런 여론들이 계속 나오고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해구산과 확장의 억제에 대한 예. 의구심, 신뢰에 대한 이런 회의 이런 것들을 잠재우고 우리의 동맹이 확고하다 예. 하는 것을 우리 국민에게도 보여주고 북한에 대해서는 그런 도발을 할 경우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입장을 아마 미국도 네. 그렇게 준비하고 그런 입장을 보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대미 협의를 할 때 우리가 그 주의를 해야 될 것이요. 네. 결국은 이제 김정은의 핵 협박을 막는 것이 곧 푸틴의 핵 협박을 막는 효과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부각을 시켜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거의 쌍둥이처럼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하고 있는 그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계속 시설을 한다든가 이거는 네. 전형적인 그 기존의 핵 보유국들 간의 묵계를 깬 행위고요. 네네. 그 푸틴이 한 행위를 그대로 북한이 올해 9월 8일 날 핵무력법에 담았고요. 현재 지금 비슷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동안에 지금 확장체 전략협의회를 통해서 대화체는 가동을 하고 앞으로 이제 지금 그러니까 원칙만 얘기된 거예요. 좀 더 이제 협의를 긴밀히 해나간다는 점만 가동이 되고 예.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실물적 자산을 지금 이제 논의하는 데는 아직은 좀 미국은 소극적이었거든요. 이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북한이 쉽게 탄도미사일이나 핵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곧 푸틴에게도 메시지가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확장 억제 수단의 실물화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그 전술핵의 뭐 상시 배치까지는 아니라도 일단은 그 긴급 배치라든가 이런 게 예. 가능한 연습 훈련들 예.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 한미 양측의 작전 계획에 반영하는 문제라든가 예. 이런 문제들을 이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고요. 다시 예. 말해서 미국에 대해서 북한이 생각할 수 없었던 기존의 도발들을 지금 시작을 하는 마당에는 한국과 미국도 이제는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비상한 조치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고려해야 납득시켜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구민성 기자, 지금 우리 군의 대응이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방금 합참에서 알려왔는데요. 네네. 우리 군은 오늘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우리 공군 전력에 의한 정밀 공대지 미사일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네네. 네, 우리 군은 북한의 동해 NLL 이남 공해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여 우리 공군 F-15K, 네. KF-16의
정밀 공대지 미사일 3발을 통해 NLL 이북 공해상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의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의 해상에 정밀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달 일단 10일 전술의 운영부대 공개 당시의 영상이 저희가 있죠. 조선중앙TV에 있었습니다. 그 준비가 돼 있으면 그 장면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술해군용 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지도하셨습니다. 전반적 운영 체계의 믿음성을 검증 및 숙달하는 한편 수중 발사장들에서의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숙련시키고 신속 반응 태세를 검열하는 데 있었습니다.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에서도 해당 설정 표적들을 상공 폭발과 직접 정밀 및 산포탄 타격의 배합으로 명중함으로써 우리 무기 체계들의 정확성과 위력을 박증했습니다. 전술 핵 운영 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고 적용 수단의 다양화를 더 높은 단계에서 실현하여 핵 전투 태세를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최고도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 여러 방향으로 또 국제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패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 상황에 우리 군의 대응도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글쎄요, 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또 강력하게 대응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쉽지 않은 작업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처해지는 사회적으로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상황에서 글쎄 북한은 이런 것까지도 계산하지 않고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참 이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납득하기가 어렵죠. 네. 실제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참 범국민적으로 예. 슬픔에 잠겨 있고 그러니까요. 5일까지 애도 기간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동안 김정은은 애민 지도자다. 예. 특히 우리 남측 주민에 대해서도 우리 남측 국민에 대해서도 때로는 그런 이 애정을 보인 적이 있었고 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도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북한으로서는 또 그동안 김정은이 말했듯이 예. 한미연합연습에 대해서 강력 대응을 하기 위해서 북한이 직접 김정은이 나서서 전술핵 운용부대를 시험하고 그걸 법제화시키고 법제화시킨 내용 김정은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 다양한 시간대에 예.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훈련 지도를 했는데 그게 우리의 항구, 지휘소, 비행장 이런 것들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고 지금 오늘도 10발을 쐈다고 하는 것은 예. 그 위력을 다시 한번 보여줌으로써 예. 한미가 그런 식으로 김정은의 말을 듣지 않고 김정은의 핵미사일 위력을 겁내지 않고 예.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계속할 것이다라는 도발을 하는 것은 정말 무모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휘둘리지 않고 의연하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을 하되 네.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김정은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 예. 이것이 함께 있어져야 할 일이고요. 예. 우리 국민이 일관된 그런 마음으로 정부와 군의 대응을 신뢰하고 네.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것 이것이 우리로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저희는 1분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